자, 우리 수업용 C 프로그래밍 환경 구성 및 테스트를 하는 방법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화요일 수업 시간에 찍었는데 정리를 해서 다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제 사무실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카메라를 설치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 얼굴은 안 나오고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살짝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스타트 해볼게요. 지금 그래서 우리 수업 페이지에다가 슬라이드 파일들, .pdf 파일들이랑 같이 압축 파일 하나를 지금 게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총 3단계 0번, 1번, 2번 해가지고 각각의 압축 파일 들어있는데 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환경 설치용 지금 MK2 버전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나중에 이제 혹시나 요 설치 파일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 버전이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가장 숫자가 높은 버전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좋겠고, 압축을 풀면 이런 식으로 압축 파일 3개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친구들 각각을 역시나 압축을 해제 둔 채로 준비를 해두시면 빠르게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커뮤니티 버전을 설치를 해서 쓸 예정인데,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미 내가 사용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친구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작업을 살짝 거친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설명할 첫 번째 설치 과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가 끝나면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기 위한 이런저런 설정을 적용하기 위한 과정을 2가지를 거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압축 잘 풀어주신 채로 바로 진행하면, 자, 그래서 0번 압축 파일을 풀면 vs 인스톨러 온라인이라는 폴더가 있을 건데, 그 폴더를 열어보시면 아마 파일이 2개가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이 2개가 있을 건데, 이 파일을 우클릭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주세요. .bat 파일을 우클릭을 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스 10 쓰는 친구들도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것이고, 방패 모양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르면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를 시작합니다 하고 깜빡거리는데, 아마도 뭐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지금 처음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봤자 2시간 안에는 그 다음 줄에 결과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류 메시지가 뜰만한 상황이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아무튼 만약에 성공했다면 이런 느낌으로 정상 종료됐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요거를 검색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하려면 아무키나 누르십시오 라고 뜨고, 진짜로 아무키나 누르면 요 까만 창을 끄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봤는데, 만약에 오류 코드가 1이 떴다면 얘는 보통은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설치가 돼 있고 그게 약간 9버전일 때 이 오류 코드 1번이 뜨도록 지금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진행하고, 그 다음에 조금 뭐 2시간 정도 걸려갖고 어느 정도 진행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오류 코드로 3010이 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는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근데 윈도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할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추가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 설치 끝난 다음에 재부팅을 한번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에 해당하는 그런 오류 메시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010이 떴다라면 내 노트북 재부팅 한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재부팅 안 해도 지금 오늘 진행할 수업 환경 구성 및 테스트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는 한데, 뭐 다음 시간까지는 아마도 껐다 키게 될 테니까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살짝 재부팅을 해놓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다른 오류 코드가 뜬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 톡방이라든가 그런데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대부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2가지 케이스가 아니면 보통은 방금 봤던 그 정상 종료됐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설치 실패했습니다 메시지가 안 나오고, 그냥 가끔 본 적 있을 수도 있는 파일 또는 뭐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등등의 메시지가 뜨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다가 요 압축 파일을 들고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압축을 풀고 등등등을 했어요. 보시면 제가 지금 이 파일을 저장해 놓은 요 경로에는 현재 띄어쓰기가 지금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자기 사용자 이름에 띄어쓰기가 있다거나 하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얘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했을 때 살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는 요 지금 우리 압축 풀어놓은 폴더 있잖아요. 이 친구를 적당히 뭐 C 드라이브 같은 데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그럼 이제 이 친구를 열면
이 경로가 이런 느낌으로 간단하게 띄어쓰기 없는 간단한 경로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둔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 클릭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요게 문제라서 지금 설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걔는 거의 즉각적으로 실패 메시지가 뜰 테니까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문제가 없다면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일 때, 그래서 오류 코드가 1번이 뜬다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시작 메뉴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라는 친구를 검색을 하셔갖고 이 친구를 열어보시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영상 찍고 지난 화요일에 실제로 설치를 했다 보니까 현재 최신 상태로 돼 있는 느낌이에요. 지난 8월 말에 마지막 버전이 지금 출시가 돼 있는 상태라, 만약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마도 이거보다는 옛날 버전일 것이고,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22 옆에 업데이트라는 버튼이 지금 아마도 방패 모양이 보일 업데이트 버튼이 지금 보일 겁니다. 그 친구를 눌러서 일단 업데이트를 먼저 여기서 잘 끝내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 친구를 우클릭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두시면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로 설치해 가면서 맞춰 두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사실 뭐 큰 어려움 없이 설치하실 수 있을 거고, 설치가 다 끝나면 비주얼 스튜디오 VI 정도만 치시면 바로 검색창에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열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있을 것이고, 아마도 여기 작업 표시줄의 고정이라는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정시켜 두시면 나중에 이제 좀 더 편하게 요 아이콘, 작업 표시줄에 있는 이 아이콘만 누르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치가 다 됐다라면 이 친구를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르시면, 저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이번에 진짜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처음으로 설치를 했다면, 예를 들면 뭐 환영합니다 한 다음에 뭐 색깔은 어떤 거를 쓰면 좋을까요 등등등을 물어보면서 초기 설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뜰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수업용으로 미리 준비해둔 설정 파일을 내 비주얼 스튜디오에 다시 입력을 할 예정이니까 지금은 일단 아무거나 고른 채로 열심히 다음 하시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시작창이라고 부르는 창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설치했다면 요 최근 파일 열기 목록에 아무것도 안 뜨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레포지토리 복제, 새 프로젝트 만들기, 그 밑에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진짜로 뭔가 그럭저럭 위에 메뉴도 있고 아이콘들도 있고 왼쪽 오른쪽 등등의 이런저런 창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기본 화면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계속 눌러 주시고 여기 이제 지금은 설치되어 있는 그대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팅들만 돼 있고, 거기다가 추가로 우리 수업용으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수업용 설정 파일들 두 세트를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친구는 우리가 지금 다룰 C 프로그래밍 할 때 이외에도 뭐 웹 서비스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에서 동작할 프로그램 만든다든가, 아니면 게임을 만든다든가 등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개발 도구인데, 이 친구를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기 좀 더 쉬운 형태로 이런저런 뭐 단축키라든가 등등을 설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살짝 밟아 놓은 채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설정이 끝난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왼쪽에 도구 상자가 있고 오른쪽에 뭐 알림, 솔루션 탐색기, 라이브 쉐어 등등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배치가 돼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진행할 설정을 끝내면 여러분 수업 시간에 그 우리 프로젝터 화면에서 보는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똑같은 메뉴가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이런저런 단축키들 설명하는 그대로 내 노트북으로 눌렀을 때도 동등한 느낌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행해 가면서 수업을 좀 더 원만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직접 해보면 요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시작 버튼을 눌러서 떠 있는 요 횡횡한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에서 메뉴에 있는 도구를 눌러주시고 설정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 친구를 누르시면 이제
내보내기, 가져오기 모두 다시 설정이 있을 건데 우리는 지금 가져오기를 할 거예요. 이 친구 눌러서 다음 해주시고, 만약에 다른 수업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미 써봤고 그래서 다른 수업에서 썼던 그 세팅을 백업을 해두고 싶다라면 현재 설정 저장합니다 해가지고 적당히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이름 잘 정해갖고 백업을 해두실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 처음 설치했다거나 뭐 백업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면 아니오를 고른 채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이런 느낌으로 뭘 가져오시겠습니까 하는데 찾아보기를 누르신 다음 미리 압축 풀어놨던 요 1번 vs 수업용 설정 적용 안에 있었던 forclass.vs settings라는 파일을 골라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최근에 사용한 파일 항목에 그 파일 이름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선택되어 있는 채로 다음 누르시면 이제 그 파일 안에 담겨 있는 설정들 중에 어떤 걸 가져오시겠습니까 하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막 경고 아이콘 같은 거 있기는 한데, 제가 이 설정 파일 만들 때 미리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세팅들은 배제를 해둔 채로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들만 지금 적용해 놨으니까 그냥 세팅되어 있는 그대로 두고 마침 버튼을 누르시면 조금 기다렸다가 설정 가져왔습니다. 닫기 누르면 여러분 지금 보고 있었던 여러분 컴퓨터의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이 지금 이 영상이라든가 앞으로 프로젝트에서 볼 그런 느낌으로 여기저기에 적절한 메뉴가 적절한 자리에 배치되어 있도록 외견상의 변화가 발생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외모 측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단축키라든가 등등 다양한 세팅들이 바뀌어 있으니까 한번 적용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습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열심히 세팅해놔도 다음 주에 다시 오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습실 컴퓨터 쓰는 친구들은 지금 수행했던 요 1번 작업이랑 요 바로 다음에 수행할 2번 작업은 매주 수업 시간에 올 때마다 USB 저장 장치 하나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설정용 파일 담아둔 채로 들고 왔다가 실습실 컴퓨터의 비주얼 스튜디오에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작성한 파일이라든가 그런 것들 포함해서 USB 드라이브에 다시 옮겨둔 채로 집에 가시는 식으로 그렇게 한 학기 동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1번째 작업도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등등등 해주시면 되고 마침 눌러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뭐 예를 들면 우리 오류 목록 창을 지워버렸다든가 요걸 이제 X 버튼 눌러서 날려버렸다든가 하면 뭐 위에서 뭐 보기 뭐 창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다시 배치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게 만약에 귀찮다면 다시금 설정 가져오기 해가지고 똑같은 파일 다시 한번 엔터 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롤백을 하는 식으로 한 학기 동안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세팅은 끝나고, 저는 이제 요 파란색 화면 말고 소위 다크 모드 같은 어두운 테마를 쓰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도구의 옵션을 누르시면 막 이런저런 있을 건데 환경을 누르시면, 또는 환경 안에 있는 일반을 누르시면 바로 색 테마 해가지고 리스트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밝게, 어둡게, 파랑 등등 있을 건데 다크 모드를 희망한다라면 여기서 어둡게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젝터에 띄울 거니까 밝은 색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냥 원래 세팅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크 테마로 적용해 놓고 그걸 이제 실습실 컴퓨터에서 쓰고 싶다라면 다크 테마 적용한 상태로 설정 가져오기 내보내기 다시 눌러서 내보내기를 해서 내 현재 색 테마까지 적용되어 있는 설정을 백업해 둔 채로 USB에 담아서 들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C 프로그램 같이 만들어 볼 예정인데, 그때 곁들여서 사용할 수업용 파일을 두 가지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 친구들을 2번 압축 파일에다 넣어놨고, 살짝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수업용 파일 복사 MK2 버전이 지금 최신 버전이고, 이 친구를 열어보시면 이제 .bat 파일이 두 개가 있고 압축 파일 하나랑 스니펫이라는 파일이 지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 둘은 그냥 이 상태로 놔둔 채로 요 MK1이랑 MK2 두 개의 BAT 파일을 숫자 붙어있는 순서대로 한번 엔터키를 쳐가면서 실행을 해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관리적 원본으로 실행하지 않고 그냥 더블 클릭 또는 엔터키를 쳐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개 파일이 복사됐습니다. 1개 파일이 복사됐습니다와 같이 둘 다 성공을 했어요.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 컴퓨터 윈도우 세팅에 따라서 얘네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한 경우에는 MK1 말고 MK2를 써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MK2는 실패하고 있긴 한데 얘는 이제 차이점이 우리 내 문서라든가 뭐 바탕화면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소위 클라우드라고 부르죠. 원드라이브에 백업을 하도록 그렇게 세팅돼 있다면 1번은 실패를 하고 2번에는 성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귀찮으니까 1번, 2번 순서대로 실행한다. 1번, 2번 둘 다 안 되는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등등등일 것 같아요. 일단 실습실 컴퓨터 쓰는 친구들은 요 MK1 버전을 쓰시면 우리 이 두 가지 파일을 각각 있어야 되는 적절한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파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자, 요 C practice 압축 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업에서 새로운 C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번 C 프로그램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 때마다 동등한 느낌으로 적용을 해야 큰 문제 없이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정들을 미리 준비해서 압축해서 업로드 해둔 파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압축되어 있는 그대로 얘가 있어야 할 적절한 폴더에 옮겨 놓기만 하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친구는 그 자동 완성 기능에다가 추가 기능을 붙이기 위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C를 쓸 예정인데 이 C의 if문이라든가 for문이라든가 등등을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적을 수 있도록 준비해둔 파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압축 파일이고 압축되어 있는 채로 두시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메모장이라든가 그런 걸로 열어보실 수도 있기는 해요. 뭐 궁금한 친구들은 열어보시고 일단 뭐 그냥 뭐 그런 거 있나 보다 싶은 채로 적절한 폴더에 복사만 해둔 채로 끝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이번 1주차 동안 우리가 진행해야 될 우리 수업용 C 프로그래밍 환경 구성 및 테스트가 다 끝나는 셈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뭐 실제로 한번 써보고 싶다는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지금은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 창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의 프로젝트를 골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N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죠? 또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시작창을 봤었다 라면 시작창에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도 동등한 느낌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했다면 이 템플릿 검색에서 C 언더스코어 정도까지만 적으면 제가 미리 준비해 놓고 방금 전에 복사했었던 C practice 언더스코어까지 적혀 있는 항목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 자, 우리 프로그램 하나 새로 만들어 봅시다. 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봅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 이 친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한번 고르면 이제 최근 프로젝트 템플릿 위에 적절하게 이제 배치가 돼 있을 테니까 이 친구를 골라주시면 돼요. 아무튼 이 친구 고르면 자 프로젝트 이름을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제 자동 완성이 이런 느낌으로 돼 있을 겁니다. C practice 1 같은 느낌으로 자동 완성이 돼 있을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를 이미 만들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2라고 띄워준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매번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지금 프로젝트들이 담겨 있는 그 폴더에 이 C practice 2라는 이름이 있다면 3를 보여줄 것이고 등등등과 같이 알아서 연번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가 원하는 숫자로 뒤에다가 적어주기만 하고 엔터키를 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를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아서 해줍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솔루션 탐색기라는 메뉴가 있을 것이고 이 친구를 열면 잘은 모르겠지만 솔루션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방금 정한 이름 그 다음에 뭐 참조 막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뭐 에디터 컴피그 있는 것 같은데 소스 파일이라는 폴더를 열어보시면 main.c라는 우리 C 프로그래밍 하고 있으니까 .c 파일을 자동으로 하나를 만들어준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저런 코드를 쳐가면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그 스니펫인가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뭐 if 같은 걸 적으면
C 수업용 if문의 if 부분입니다 와 같은 느낌. 제가 미리 준비해둔 툴팁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자동 완성 항목들이 정상적으로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탭 키를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C 수업용 if, 그 다음에 원래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었던 if문용 코드 조각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탭을 한 번 더 치면 이런 느낌으로 좀 파이썬이랑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C에서의 if문을 적기 위한 문법적인 괄호라든가 중괄호라든가 등등을 자동으로 적어둔 채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등 기능들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두고 다음 수업 시간 될 때까지 약간 최대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내가 사용할 컴퓨터에다가 우리 수업용 C 프로그래밍 환경을 구성해 놓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고 만약에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톡방이라든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